네, 오늘 오전에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유관 부처 간의 말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장 기자, 오늘 아침에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요. 또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투자 그리고 매매 등 일련 행위는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서 논의,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2월 28일에 내놨던 대책에서 그렇게 많이 진보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하겠다 이런 방침도 지금 유지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이 국세청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 세무조사를 벌인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과세를 위한 세원 파악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과세안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느냐, 이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 과세 방안으로 우선 법인세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 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도 암호화폐 과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이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원 확보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양도소득세처럼 이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최영록 세제실장이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환, 채권, 양도거래 매매 차익은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또 지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데요. 이 독일과 싱가포르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거래소가 폐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해외 상황은 좀 어떻게 봤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암호화폐 열기는 한국 못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마다 이 과세를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이 암호화폐를 불특정인에게 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이 법정 통화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로 규정을 했습니다. 일본이죠. 네, 다만 이 법정 통화나 법정 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거래소는 이 금융청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해서 이 자본금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 투자자들의 재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 엔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또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구체화했는데 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이 종합 과세 대상 기타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이 관련 소득이 우리 돈으로 190만 원을 넘게 되면 자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 초안을 통해서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과세를 통해서 규제라는 모습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반면에 거래를 완전하게 금지시킨 나라가 있는데 옆 나라 대륙 중국이죠. 예, 중국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중국 당국은 지난해 암호화폐 공개 ICO와 이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서 지난 2일 각 지방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퇴출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은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이 세계 최대 규모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 때문에 값싼 전기요금과 노동력을 이유로 중국에 밀집해 있던 채굴 업체들은 새 거점을
찾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중국의 거래소인 OK코인이나 후오비 등은 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다가 이 폐쇄라는 결정이 나면 뭐 P2P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11일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개인 간의 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이 P2P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보다 자금 추적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코인 지갑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폐쇄한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장가희 기자였습니다.